자, 우리 이제 자, 3번 한번 가볼게요. 3번. 자, 다음 단어의 직접 구성 성분을 적절하게 분석하지 못한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직접 구성 성분을 할 때 무조건 반을 잘라야 돼. 반을 자르고 그 자른 것 중에 또 반을 자르셔야 돼. 그러니까 직접 구성 성분은 각각의 어근이나 접사를 의미합니다. 무조건 반을 끊는 거야. 자, 가볼게. 헛고생. 어디서 끊을래? 헛에 끊어야 돼. 피자 헛 할 때 피자 뒤에서 끊는 거하고 똑같아. 헛 이렇게 끊으시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파생어입니다. 왜? 거기 앞에 나사 보여? 거기 짝대기 보이니? 그러니까 이거 짝대기로 이렇게 적혀 있다는 얘기는 이게 어근인가 접사인가 고민할 필요 없어. 짝대기가 적혀 있으면 무조건 접사야. 자, 그 다음 밑에 보세요. 자, 개굴 플러스 입니다. 이렇게 끊으시면 되고요. 파생어. 자, 구두에서 끊으셔야죠. 자, 그럼 질문 던질게. 뒤에 닫기 한 번 더 끊을 수 있니? 그렇지. 닭다와 이로 한 번 더 끊을 수 있지. 그렇지? 닭다와 이로 한 번 더 끊을 수 있어. 자, 맨손 체조 볼게요. 자, 맨손 끊고, 자, 체조. 자, 하나 또 더 끊을 수 있는 거 보여? 맨손. 그렇죠. 맨손. 그렇죠? 그 다음에 손 이렇게 끊을 수 있죠. 응? 왜 갑자기, 재채기야? 재채기 귀엽게 하는 거 금지입니다. 좀 너무 귀여웠기 때문에 경고. 귀여워서 경고입니다. 귀우비게 어디서 끊어? 보통 아이들이 잠깐만. 적절하지 않은 거지? 나 순간 당황했잖아. 귀에서 끊어야죠. 귀와 후비게 이렇게 끊어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뒤에 앞에 하나 더 끊을 수 있지. 뭐하고 뭐? 귀와 후비. 그렇지. 이렇게 또 끊을 수 있는 거야. 그치? 잘했습니다. 깜짝 놀랐네, 선생님. 자, 4번. 단어 형성 방식의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형성 방식입니다. 자, 우선 하나하나 다 볼게요. 자, 군식구는 식구 앞에 군이 붙어서 덧붙은의 뜻을 자, 더했습니다. 그러면 식구는 어근, 군은 접사.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 강추위 갈게요. 어디서 끊어? 강에서 끊어. 자, 그래서 거기에 포인트는 더하였다예요. 더하였다는 건 추가하는 거잖아. 따라서 추위, 어근, 자, 강이라는 것은 접사, 파생어. 자, 그러니까 지금 1번 파생어, 2번 파생어. 그러면 이제 게임 끝났지. 이제 파생어 아닌 거 잡아내면 되는 거야. 맞습니까? 파생어 아닌 거 잡아내면 되죠? 3번 볼게요. 자, 새색시. 자, 새색시 보세요. 색시 앞에, 자, 새가 또, 그게 아니구나. 자, 새색시. 색시 앞에 새가 붙어서 새로운을 더해야 돼. 이거 뭐예요? 굳이 얘기하면? 이거 그냥 합성어죠. 그죠? 새로운 색시. 그러니까 새 자체가 새로운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지? 합성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머리 스타일 이게 귀엽게 하는 거 금지입니다. 순간 이렇게 귀여워가지고 안 됩니다. 이 공간에서 귀여운 건 나만 있어야 돼. 자, 넘어갑니다. 자, 3번은 우리가 알아두셔야 돼. 합성어예요. 3번은 합성어입니다. 자, 4번 헛걸음. 딱 봐도 이거 파생어고요. 자, 5번에 나무 플러스 꾼이죠. 그래서 이거 파생어입니다. 자, 5번 갈게요. 다음 중 비통사적 합성어. 그럼 비통사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 그죠? 어미생략. 어미생략과 뭐니? 부명. 어미생략과 부명. 이렇게 잡아줘야 돼. 자, 4번 맞아. 부술은 부사고요. 자, 비는 명사입니다. 부명. 이때 이슬비 조심하라 그랬어. 이슬비는 뭐죠? 통사. 그렇지. 통사. 명사니까. 자, 볶음밥 보자. 자, 볶음밥. 이거 직접 구성성분을 나눠봐. 어떻게 나눌래? 그렇지. 됐습니까? 자, 이거 통사죠. 왜냐면 복다의 이게 붙은 거예요. 그치? 복다의 자, 저 뭐죠? 솔나무인데, 소나무, 명사. 자, 그 다음에 볶음밥도 명사예요. 명사. 자, 건널목. 자, 요거 조심하라 그랬지. 그지? 자, 이거 통사인데요. 왜 통사냐면 여기 어미가 눈에 들어와야 돼. 어미가 리을이에요. 그죠? 건너다의 리을. 자, 그 다음에 값이 싸다. 조사가 생략된 통사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단어의 의미 관계와 어휘 사용입니다. 다음 중 먹다가 중심적 의미로 사용된 것은 말 그대로 eat 보시면 돼요. eat. 그래서 그런 음식을 배불리 eat 했다. 이게 보시면 되고요. 자, 7번 갈게요. 엄마가 지수 말에서 파악한 의미로 이런 거 너무 어렵다. 다녀왔어요.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아니요. 근데 목소리가 왜 그러니? 아, 이런 거 좀 어렵다, 그치? 그래서 목소리가 왜 그러니? 뭘 파악한 거야? 감정 파악한 거야. 그렇지. 감정 파악한 거야. 감정 파악. 정서적 의미. 자, 문맥에 따른 반의어를 잘못 파악한 것은 알이 굵다, 알이 얇다라고 하지 않죠? 알이 작다. 그렇지. 작다? 잘다. 그치? 근데 이런 말 잘 안 쓰지 않아? 왜 이게 알이 자라? 이런 얘기 잘 안 쓰지? 자잘하다에서 나온 말인데. 그치? 자, 됐습니다. 벗다, 쓰다, 펴다, 개다, 바르다, 지우다, 자, 펴다, 구부리다. 이렇게만 나오면 좋아요. 자, 그 다음 프린트. 뭘로 시작하냐면, 담화 프린트. 찾았어요, 여러분들? 담화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화 1. 있어요? 우여가 찾았니? 찾았어? 좋아. 가자. 자, 담화. 나중에 군대 가기 전에 전화해. 선생님 술 한잔 사줄게. 알겠지? 군대 가기 전에 꼭 전화해. 술 한잔 사줄게. 요 앞에서. 술 한잔 먹고 가야지. 많이 먹여서 다음날 못 들어가게 할까? 자,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늘 긴장해야 돼. 선생님 장난꾸러기다. 자, 담화. 좀 그러겠다. 군대 간 전날. 전날 하면 안 되지. 그지? 군대 갈 때쯤. 자, 담화. 발화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구조체인데요. 다이알로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이알로그. 담화의 외적 구성 요소. 자, 화자, 청자, 그 다음에 장면, 그 다음에 발화. 발화는 그냥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은 발화예요. 그렇죠? 하나의 문장은 발화입니다. 발화. 자, 옛날에는 장면이란 말을 하지 않았고요. 상황적 맥락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제 장면이라고 하네요. 담화의 내적 구성 요소, 통일성은 말이죠. 하나의 주제입니다. 하나의 주제. 자, 응집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대표적인 응집성 같은 경우 첫째, 둘째, 셋째. 그 다음에 문장부사 있죠. 거기서 그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가야 돼요. 응집성에 어긋난 표현하게 되면 그러나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를 쓰는 경우예요. 이해가죠? 이런 것들을 우리 응집성이라고 해. 응집성은 표현이고요. 통일성은 관련 있는 내용들끼리 가야 됩니다. 됐죠? 이 내용들. 자, 그 다음 먼저 통일성 볼게요. 자, 발화들이, 밑줄쳐. 주제를 향해 밑줄칩니다. 주제를 향해. 자, 지금 막 예능에 대해서, 특정 프로그램의 예능에서 막 얘기하는데 갑자기 드라마 얘기를 해. 그건 통일성에 어긋난 거예요. 그치? 이런 걸 이야기하시면 돼. 자, 적절하고 자연스러운 담화는, 화자와 청자가 하나의 주제를 공유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만 발화하여서, 이야기하여서, 발화들이 하나의 주제, 이게 중요한 포인트. 응집성 넘어갈게요. 자, 응집성이 의외로 어렵습니다. 왜냐면 밑에 특히 뭐가 어렵냐면요. 대용 표현이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암기가 필요합니다. 자, 발화들이 서로 긴밀하게 묶여야 돼. 응집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묶어줄 수 있는 표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표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지시, 대용, 접속. 지시, 대용, 접속. 자, 요 세 개 볼게요. 자, 1번 지시 표현. 딱 머릿속에 뭐만 잡아? 이그저만 머릿속에 잡아주면 돼. 지시. 이그저. 그쵸? 지시, 이그저. 자, 그래서 담화를 던져주고요. 담화를 던져주고 거기 이런 거에 밑줄 쳐. 이것, 그것에 밑줄 치고 선지가 이렇게 나와. 만약에 첫 번째 거. 자, 즉 화자에게는 가깝고 청자에게는 멀다. 선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가죠? 예.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내가 얘기할 때 이것. 그러니까 이그저 할 때 이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장면으로 기억해. 이것. 됐습니까? 이것. 만약에 저것 좀 줘 라고 하게 되면 저것은 나한테 멀고 청자에게 가까운 거야. 그렇지. 그것 그러면 둘에게 먼 거야. 이해 갑니까? 요렇게 이해하셔야 돼. 이것은 화자한테는 가깝고 청자한테는 멀어요. 자, 그런데 저것 그러면
화자한테 멀고 청자한테 가까워요. 그것 그러면 모두 멀어요. 이해가죠?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자, 그렇게 나오는 거야. 자, 밑에 그것 볼게요. 그것. 어머나, 여기선 이렇게 얘기했네? 아, 또 이렇게 바꿨네? 자, 봐봐. 그것. 그러면 화자에게는 멀지만 청자에게는 가깝대. 바뀌었어. 이거 바뀌었어. 바뀐 거야. 바뀌었어. 자, 보세요. 여기선 그것입니다. 그것. 그러면 그것.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바뀌었어. 새로 바뀌었어. 자, 이런 거 이제 수능에 나왔었단 말이에요. 어머나. 자, 그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봐봐. 이것. 그 다음에 그것.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저것하고 그거 헷갈리거든요? 어떻게? 저것! 됐습니까? 이렇게 외워. 자, 이것. 그것. 저것! 됐습니까? 이렇게 외워. 이렇게 외워야 돼. 자, 화자에게는 멀지만 청자에게는 가까운 거. 자, 그 다음에 저것.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저것. 그쵸? 이, 그, 저. 자, 이렇게 하자. 이, 그, 저. 됐습니까? 우린 이, 그, 저는 잘 외우잖아. 이, 그, 저. 됐죠? 이, 그, 저. 이, 그, 저. 됐죠? 이렇게 가야 돼. 이, 그, 저. 시험 보다가 헷갈려. 그러면 이, 그, 저.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자, 맞춰야 돼. 자, 대용 표현. 담화에서 앞에 나온 어휘나 발화 전체를 가리킵니다. 대용 표현의 특징. 화자 또는 청자의 말에서 언급된 것을 다시 가리킵니다. 대용, 다시 가리킵니다. 지시 표현은 뭐니? 거리입니다. 방금 우리가 봤죠? 이그죠? 지시는 거리예요. 지시는 거리. 가까운 거, 나한테 먼 거, 둘 다 먼 거. 됐죠? 이, 그, 저. 이, 그, 저.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볼게요. 잠깐 도서관 좀 다녀올게요. 아빠 이 시간에, 자, 거기는 왜? 자, 거기가 뭔데? 도서관. 대용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도서관은 왜? 이게 원래 맞죠? 근데 도서관을 다른 말로 바꿔요. 그러니까 대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언급된 걸 찾아야 돼요. 됐습니까? 대용은 뭐니? 언급된 걸 찾아야 돼, 앞에. 마치 뭐처럼. 우리 앞에서 배웠던 재귀칭처럼. 이해가죠? 언급된 걸 찾으셔야 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접속 표현 갑니다. 어렵지 않죠? 접속사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시간의 순서,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논리적 순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보니까, 얘들아, 저기 위에 지시 표현 봐봐. 자, 지시 대명사 보세요. 이 플러스 것이 명사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지시 대명사야. 뒤에 조사가 없더라도. 됐죠? 것이 명사니까 이그저가 지시죠. 지시 명사예요. 됐지? 지시 대명사. 자, 지시 관형사 이그저. 자, 이리저리 그리 지시 부사, 지시 형용사 별표 쳐요.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 이런 거 다 지시 형용사야.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다로 붙여서 풀어버려요. 이러하다의 준말이 이렇다고요. 그러하다의 준말이 그렇다예요. 알겠지? 자, 이거 알아두시고 지시 형용사 별표. 다음 중 담화가 될 수 있는 것은 자, 전화번 4번입니다. 자, 경혜는 동네 어머니들이 늘 칭찬하는 아이야. 그래서 나는 그 아이와 친해지고 싶어. 됐습니다. 선생님은 그래서 좀 외로웠어. 다 나랑 놀지 말라 그랬어. 우리 동네 아줌마들이. 학창시절에. 대놓고 얘기했어. 나 옆에 서 있는데도 막. 쟤랑 놀면 안 된다고. 자, 왜 그랬을까? 자, 갑니다. 언어적, 자, 맥락의 개념. 담화 내에서 어떤 발화를 둘러싼, 자, 앞뒤의 발화인데요. 자, 언어적 맥락의 특징. 발화의 의미는 언어적 맥락, 밑줄 쳐. 언어적 맥락 밑줄. 자, 선생님이, 철수 어디 갔어? 못 봤는데요? 자, 못 봤는데요 라는 발화는 앞 발화에서 철수가 언급되었기 때문에 의미가 전달돼요. 그래서, 자, 발화의 의미가 언어적 맥락, 쉽게 말하면 말의 맥락이죠. 그치? 자, 여기서 분명해지는 경우, 이걸 우리 뭐 가끔 이제 행간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맥락을 파악 못하네, 행간을 파악 못하네.
자, 두 번째. 발화의 의미가 언어적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예요. 자, 우리 어제 개봉한 그 영화 보러 갈까? 안 돼. 다음 주가 시험이잖아. 그 또 하나, 안 돼. 청소년은 볼 수 없는 영화잖아. 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자, 밑에 보시니까, 안 돼라는 말이, 그치? 뒤에 나오는 발화의 의미에 따라 달라지죠. 그렇죠? 시험 때문에 안 돼와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등급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밑에 비언어적 맥락입니다. 자, 상황 맥락의 개념인데요. 화자와 청자가 처한 시공간적 장면, 요거 밑줄 쳐. 상황 밑줄, 시공간적 밑줄. 거기에 장면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실제 발화의 의미는 화자, 청자, 장면 등 담화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 특히 지시 표현, 높임 표현, 생략 표현 등이 나타나는 의미나 화자의 심리적 태도는 담화 맥락과 상황에 의존합니다. 자, 예시 알아볼게요. 엄마 비 와요. 자, 밖에 빨래가 널려 있을 때, 자, 어떤 의미? 빨래 걷으세요. 자, 학교에 가려고 합니다. 우산 좀 주세요. 자, 어머니가 심부름을 시킬 때, 비 와요. 이런 거겠죠? 그래서 심부름 가기 싫어요.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 사회문화적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의 개념. 자, 요거는 말이죠. 밑에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야 되냐면, 자, 문화적. 이 말이 눈에 들어와야 돼. 문화적. 이 말이 눈에 들어와야 돼. 문화적. 그러니까 국가별로 또 다르기도 하고요. 어떤 언어 공동체에서 막 달라요. 밑에 볼게요. 자, 음식을 더 먹으라는 권유에 대해서 괜찮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겸손이에요. 괜찮습니다. 한번 거절하죠. 근데 서구에서는요, 자기 태도와 의견을 솔직하게 전달해야 된다는 그런 사회 문화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럼 더 이상 안 줍니다. 이해가죠? 괜찮습니다. 그럼 더 이상 안 줍니다. 자, 그래서 발화의 의미 한 번 더 권해주시면 음식을 더 먹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더 이상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거절. 야, 뒤에 되게 웃긴다. 한 번 더 권해주시면 음식을 먹겠습니다. 자, 뭐 또 이런 거죠. 우리가 그 중학교 때 여러분들 배웠을 거야. 이게 북한어휘. 북한어휘. 고마워. 그러면 어떻게? 북한에서는 일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일 없다라는 것은, 사실은 괜찮아 라는 의미인데, 이게 바로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오른쪽 보니까요. 오른쪽 꼭대기. 자, 전달 매체에 따른 담화 유형인데, 자, 음성 언어 담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와 청자 사이의 친밀도, 청자와 나이 등을 고려하고요. 즉흥적인 발화가 많으므로 상황에 따라 적정한 담화 표지를 반언어, 비언어, 요거 별표 쳐. 말할 때 반언어와 비언어적 표현을 적극 활용한다. 무조건 맞는 선지예요. 근데 아이들이 이거 생각해서 틀리다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표정이나 아니면 어조 이런 것들 잘 활용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거 별표 쳐야 돼. 자, 문자 언어, 필자와 독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으므로 필자가 전달할 내용을 계획하고 구체화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독자인 경우에 경우가 많으므로 격식은 뭐예요? 높임, 그걸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카톡 생각하시면 돼요. 자, 확인 문제. 이제 다 문제네. 자, 담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정답은 2번입니다. 담화의 장면은, 자, 언어적, 자, 맥락에, 자, 해당한다. 자, 우리가 담화의 장면은 언어적 맥락이 아니죠. 언어적 맥락이라는 것은, 언어적 맥락이란 뭐예요? 바로 왼쪽 꼭대기에 있어. 왼쪽 꼭대기. 담화 내에서, 그러니까 개념을 묻는 거야. 담화 내에서 어떤 발화를 둘러싼 앞뒤의 발화입니다. 장면이 아니라 앞 문장, 뒷 문장을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죠? 이렇게 넣으면 되게 헷갈리는 거야. 나머지 4개 정리하자. 담화는 여러 개의 발화. 자, 3번에 담화는 일정한 시간적, 공간적 상황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이걸 상황적 맥락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잠깐만. 아니지. 저기 우리가 저기 시간적, 공간적 상황이 장면이죠. 그렇죠? 이게 장면이죠. 앞에 보시면 자, 상황적 맥락 그리고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적, 공간적 상황이 바로 장면입니다. 담화의 요소 중에서 장면 그 앞에. 그러니까 이렇게 헷갈리게 나오니까 잘 알고 있어야 돼.
상황 맥락에 따라 발화 의미는 달라질 수 있고요. 언어 공동체에 따라 사회 문화적 맥락이 달라집니다. 자, 2번. 청자의 말이나 태도가 담화의 맥락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지우개 있니? 빨리 쓰고 줘. 오늘 날씨가 좀 덥네. 그랬더니 창문을 열어요. 자, 바로 왼쪽에 있는 상황 맥락에 따른 발화의 의미를 보는 거예요. 자, 3번에 버스에서 앞으로 나가면 내립시다. 그러니까 뭐야? 내립시다는 뭐야? 비켜주세요 이런 의미죠. 내립시다 그랬더니 네 그리고 모두 다 내려. 그럼 되게 미안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아들이 엄마 추워요 그랬더니 옷 사줄게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아버지가 지금 몇 시니? 그랬더니 왜 이렇게 늦어? 이런 얘기잖아. 앞으로 일찍 들어올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11시 10분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지금 몇 시니? 그럼 인천시요. 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난리 나는 거야. 그치? 몇 시 몇 분이야? 몹시 흥분 막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그치? 자, 넘어가요. 자, 1번. 보기를 보고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자, 정답 4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억, 달, 말, 그 다음에 볼, 벌. 자, 기억은 자음이 달라요. 그럼 이 두 쌍을 뭐라 그래? 5글자로. 최소 대립쌍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선 자음의 차이고요. 볼, 벌, 모음의 차이고요. 자, 설섬, 이건 이제 종성의 차이고요. 그러니까 1번은 초성, 2번은 중성, 그 다음에 디귿은 종성. 자, 눈은 바로 뭐죠? 이건 비분절음문이에요.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은 분절음문. 자, 리을은 비분절음문. 바로 장단이죠. 장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한자도 알고 있어야 돼. 앞에 눈은 신체의 눈이고요. 뒤에 눈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리을로 보아서 같은 표기라도 억양이 아니고 뭐예요? 길이에요. 이때 하나 더 알고 있어야지. 자, 눈은, 자, 여기 길이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첫 음절의 모음에서 나오는 거야, 길이는. 첫 음절의 모음. 됐죠? 그런데 이것이 둘째 음절 이하로 가게 되면 장음이 사라져요. 그치? 한방눈, 이렇게. 첫눈, 이렇게 사라지는 거야. 자, 1번 볼게요. 시간 내에는 좀 못할 것 같지만 자세하게 다 해드릴게요. 알겠죠? 그래도. 그래서 나중에 못한 거는 우리가 저기 화요일에 오잖아요. 그때 선생님한테 뒤쪽에 보고 물어봐. 선생님한테. 알겠지? 지금 선생님이 하나하나 알려드릴게. 자, 가자. 기억으로 보아서 단어의 첫소리가 다르면 첫소리죠. 첫소리, 초성, 의미가 달라집니다. 말의 뜻을 구별짓는 소리의 최소 단위.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음운. 그리고 자음과 모음을 우리는 음소라고까지 한다 그랬어요. 음소. 자, 2번. 니은으로 보아서 가운데 소리. 자, 중성이죠. 의미를 변별합니다. 자음은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음에 얹어야만이 소리 납니다. 자, 비슷한 게 뭐 있죠? 반모음도 마찬가지. 반모음도 자, 소리를 낼 수 없어요. 자, 3번에 디귿으로 보아 단어의 끝소리. 그렇지. 바꿔도 의미가 구분, 변별. 자, 5번 볼게요. 기억부터 리을로 봐. 분절음은 기억, 니은, 디귿. 비분절음은 자, 리을. 단어의 뜻을 구별해줍니다. 자, 분절음을 음소. 비분절음을 운소. 합쳐서 운. 그래요.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 더 물어봐야지. 얘들아, 여기서 얘기하는 음운은 구체적이야, 추상적이야? 추상적이야. 음성이 구체적이야. 알겠지? 음성은 구체적이고 그리고 물리적이고 됐습니까? 감각적입니다. 음원은 추상적이야. 알겠지? 이렇게 발음도 다른데 우리는 하나로 다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음운이라는 것은 보편적이고 추상적입니다. 머릿속에 잡고 있어야 돼. 음성은 목소리고, 선생님 목소리 들리지? 그치? 이렇게. 자, 2번. 자, 보기를 참고하여 모음을 발음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자 할 때, 문제가 되게 웃기다. 가르쳐 주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질문 던질게. 전설과 후설의 기준이 뭐야? 혀의 앞뒤 그러면 안 돼? 그 기준, 그 최고점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알겠지? 이게 핵심이야.
그리고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즉 밑으로 내려갈수록 입모양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10개자야. 벌어지는 거야. 알겠지? 입모양이 벌어져. 아. 자, 그리고 이거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 키위 제외해 금붕어 좋아. 이때 조금 더 빨리 가려면요. 원수는요, 4개밖에 없어. 원수는 4개밖에 없어. 뭐하고 뭐? 오와 우 계열이야, 무조건. 그러니까 오, 우, 왜, 위. 됐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할게. 위와 왜는 이중 모음으로도 발음할 수 있다. 알겠지? 이중 모음이 된다. 그럼 틀리는 거야. 이중 모음으로도 발음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왜? 이런 거야. 이거 이중 모음 어떻게 발음할까? 이거? 이렇게 발음해요. 이해가죠? 조심해. 이거 아니야. 알겠지? 대박 이렇게 발음. 왜? 그렇죠? 왜? 이중 모음으로도 발음한다는 거야. 이중 모음으로도 발음합니다. 이는 입술을 평평하게 하고 발음하세요. 이. 자, 우와 위를 발음할 때는 동그랗게. 왜요? 원순이니까요. 을을 발음할 때는 당연히 혀의 위치를 높여야겠죠. 아. 애를 발음할 때는 애에 비해서 입을 더 크게 벌려야 됩니다. 자, 입을 더, 왜요? 어이보다 아이가 밑에 있죠. 그래서 밑에 개모음이라고 돼 있지.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입을 벌려야 되는 거야. 그 또 하나 여러분들 봐봐. 이 녀석과 이 녀석. 이건 애 이렇게 벌리는 거야. 애. 이 녀석은 어계열이잖아. 얘는 아계열이고요. 어계열. 얘는 애. 이게 다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그냥 어떻게? 자, 혀의 높이가 내려갈수록 입모양이 벌어진다, 커진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게 훨씬 더 정확해. 자, 그래서 크게. 자, 어를 발음할 때는 애보다 혀의 최고점이 뒤쪽에. 그렇죠. 후설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넘버 3. 이거 좀 오래 걸리겠네. 보기를 바탕으로 음운 변동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음운 변동은 그 결과에 따라서, 자, 바뀌는 이 교체, 없어지는 이 탈락, 추가되는 이 첨가, 그 다음에 하나가 되는 이 축약입니다. 자, 그러면 색연필. 밑에 다 적어놨다. 와, 이거 고생했다, 이거. 자, 색연필 보시면, 자, 앞에, 자, 색연필. 여기서 니은 첨가를 잡아내줘야 돼요. 니은 첨가가 될 때는요, 여러분들, 칠판 봐. 의외로 니은 첨가를 잘 애들이 많이 아리까리해요. 자, 앞말에 받침이 있고요. 어떤 받침이든 상관없습니다. 앞말에 받침이 있고요. 근데 만약에 앞말이 그냥 앞말이 울림소리다. 그렇게 되면 사이소리 현상이 되는 거예요. 앞말에 받침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뒷말이, 자, 뒤에가 실형입니다. 실질 형태소에서 우리 어떻게 배웠냐면, 이모음이거나 반모음 이가 오게 되면 니은이 첨가된다고 배웠어.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어떻게 보세요? 야요요유. 됐죠? 어차피 야요요유가 반모음이니까. 그치? 야요요유. 자,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뭐가 있어? 그렇죠. 여기 우리가 뭐가 돼? 니은 첨가 들어가는 거야. 세그, 연필. 비둘기 나무 보이죠? 그러니까 생연필. 이렇게 할 줄 아셔야 되고요. 자, 서울역 가자. 서울. 됐습니까? 앞말에 받침 있죠? 자, 뒤에 실질 형태소, 스테이션. 그 다음에 야유유유. 이게 보이죠? 자,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서울, 그 다음? 역. 괜찮아? 그 다음에 여기 보이니? 요거 보여? 유마 들어가야죠? 서울. 그렇죠. 력. 물약 갑시다. 물약. 알약이나 물약이나. 자, 물약 갑니다. 그냥 무조건 야유유유가 보이면 생각해. 우리가 히읗 나오면 축약이나 아니면 탈락을 생각하는 것처럼, 자, 야유유유가 뒤에 있잖아. 그 무조건 니은 첨가하겠다라고 생각해. 자, 어떻게 돼 있어요? 첨가는 니은밖에 없어. 반모음 첨가도 있지만, 자, 물약.
자, 그 다음에 유마, 물, 약. 하나 더 하자. 내복약. 자, 한말 자음으로 끝났고요. 야유유유 보이지? 그지? 그럼 어떻게 가야 돼? 네, 복그, 약. 그렇지. 그리고 비음화 돼야지. 네, 봉, 약. 이렇게 가야죠. 좋았어. 여기까지 얘가 하나 더 할게. 솜니불. 반니랑도 마찬가지지. 자, 두 개 봐봐. 염소 내보내자. 염소 가라 그래. 너무 오래 붙잡아 놨다. 자, 보세요. 자, 솜니불 가자. 솜니불. 자, 이거는 사이소리 현상이야. 앞말이 울림소리이기 때문에. 어근. 그쵸? 합성어, 앞말 울림소리. 자, 솜니불 보니까 소음 플러스 이. 그렇지. 야유유유. 니볼 이렇게 가야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아까 내가 보죠. 반니랑. 바트. 그 다음에 플러스 이랑이죠. 자, 그러면 얘는 음절의 끝소리 연상돼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해가지고 치읓으로 바꿔버리면 난리나. 구개음화가 아닙니다. 왜냐면 그럴 때는 얘가 조사일 경우에 형식 형태소일 때는 구개음화가 되죠. 밭이랑 논 이렇게. 그렇지? 근데 얘는 말 그대로 반니랑 애 이런 얘기야. 바드 플러스 그 다음에 이 야유유유 니랑 그리고 또 뭐가 보여? 그렇지. 비둘기나무 보이지? 그럼 반니랑 의외로 나온다 이거. 니은 첨가를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해.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해서. 자, 갑시다. 자, 갑시다 같은 경우는 자음군 단순화와 됐습니까? 자음군 단순화와 자, 그 다음에 된 소리가 눈에 보일 거예요. 그럼 내가 질문 던질 거야. 자, 여기는 된 소리 유형이 있었어. 된 소리 유형. 자, 나랑 같이 가자. 된 소리 유형 나랑 같이 가자. 야, 오늘 무슨 요일이야? 오늘 토요일이야. 자, 된 소리 유형 가보자. 자, 된 소리. 먼저 비둘기 된 소리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나무 된 소리 나와야 돼. 비둘기 나무 같이 가는 거야. 알겠지? 비둘기 나무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야, 비둘기 나무가 이렇게 그지? 쓸모가 많을지 몰랐지. 그지? 비둘기 나무 가야 돼. 자, 비둘기 나무. 그럼 무슨 나무야? 용언 어간 나무 됐죠? 근데 용언 나무라고 해도 되지. 용언 어간 나무 된 소리 이렇게 가야 돼. 이때 가자. 이건 몇 가지 봐야 돼. 안따. 니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따 됐죠? 됐지? 그 다음에 품고 이것도 맞아요. 이때 중요한 거자. 신따인데 이 녀석을 우리는 어떻게 갈 수 있냐면 자, 기를 붙여요. 접사 기를 붙입니다. 기를 붙여서 이걸 했을 때 우리는 이걸 발음할 때 신기다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됩니다. 신기다라고 발음하면 안 돼. 자, 이거 발음 어떻게 해? 신기다 이렇게 가야 돼. 기라는 접사가 붙었을 때는 된 소리로 발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뭐냐면 어간이 어디까지인데? 여기까지잖아. 근데 어간이 용언 어간에 나무가 있어야 돼. 니은이나 여기 어간에. 근데 얘는 어간이 여기까지니까 니은 미음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된 소리로 되면 돼? 안 돼? 안 돼. 그렇지. 별표야. 알겠죠? 신발을 신기다. 평소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신기다. 근데 뭐 저는 뭐야? 신발을 신기다. 이게 뭐야? 야, 쟤 양말 좀 신겨.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양말 좀 신겨. 착해져. 그죠? 양말 좀 신겨. 이렇게. 아니네. 신기어. 이렇게.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비둘기 나무 잡았으면 이제 리을 잡아야 돼. 그죠? 비둘기 나무 잡았으면 리을 잡아야 돼. 리을 잡아야 돼. 자, 리을 두 가지 있어. 자, 하나는 그렇지. 한자어 리을 된 소리. 그래서 갈등, 갈증, 발전, 자, 이런 것들이 있었어. 그 다음에 리을 하나 더 있지. 너무 과한가? 너무 과한가? 관형 사용?
관형사형 어미, 리을 된소리. 이럴 때는 두 덩어리죠. 할, 바, 갈, 꽃. 됐습니까? 네, 두 덩어리로. 그러니까 된소리가 바로 두 단어 사이에서 나온다? 그럼 맞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이소리 된소리도 있었나요, 여러분들? 여러분 사이소리 현상 된소리도 있었지? 사이쇼 된소리가 있습니다. 자, 사이쇼 된소리. 자, 여기까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됐습니까? 자, 이거 잡아줘야 돼. 자, 그러면 네, 이거 물으려고 그랬구나. 자, 동그라미 2번은 어떤 된소리야? 비둘기 된소리. 그렇지. 이렇게 잡을 줄 알아야 된다. 리을 기억 나왔어. 자, 자음군 단수나 한 방에 정리해 줄게. 우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첫 번째 여러분들 알아셔야 되는 게, 리을 가면 파야. 그치? 리을 기억, 리을 미음, 리을 피음. 자,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는 닭이죠. 닭, 그 다음에 삼. 자, 뒤에 걸로 발음합니다. 뒤에 걸로 발음하죠. 자, 그 다음에 읍다. 자, 이 읍다는 또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얘는 자음군 단순화가 되고, 음절의 끝소리가 되고, 그 다음에 된소리까지 됩니다. 세 가지예요, 읍다. 자음군 단순화, 음절의 끝소리, 그 다음에 된소리까지 되는 게 읍다야. 됐지? 자, 이거고요. 자, 이때 특히 리을 기억으로 끌고 가셔야죠. 리을 기억으로 끌고 가셨을 때, 자,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저기 뭐야. 예. 이 두 가지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거 발음 어떻게 해요? 읽다. 그렇죠. 읽다.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평소에 발음하는 거 달라요. 막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읽고 이렇게 되면 뒤에 기억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읽고. 그렇죠. 읽고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앞에 걸로 발음하면 돼요. 됐습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리을 비읍이죠. 자, 리을 비읍은 기본적으로 앞에 걸로 발음하는 거예요. 앞에 걸로 발음합니다. 자, 왜냐면 대표적으로 뭐예요? 이거 발음 어떻게 해요? 넓다. 그렇죠. 넓다. 앞에 걸로 발음하는 게 맞아요. 됐죠? 자, 그런데 뒤에 걸로 발음하는 게 유형이 두 개가 나와. 자, 하나는 얘죠. 그래서 넓적하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넓죽하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소리가 어떻게 나? 그렇죠. 넓죽하다 이렇게 나와줘야 돼. 하나 더 있지. 둥글다. 그래서 얘는 둥글다 두 개.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게 밥이야. 밥. 자, 밥 같은 경우는 두 가지죠. 밥고, 그렇지. 밥지. 얘 발음 어떻게 돼요? 밥, 그렇지. 뒤에 걸 발음해야 돼. 자, 만약에, 자,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태수가 왔어요. 자, 그럼 어떻게? 그렇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자음군 단수는 전체야. 알겠지? 찍을 사람 찍어. 이게 다야, 이게 다야. 이건 무조건 나올걸? 자, 됐습니까? 특히 아이들이 어디서 많이 틀리냐면 여기서 많이 틀려. 순간 당황해서. 자기도 모르게 읽다, 말다 이렇게 읽는 거야. 읽다, 막다. 자, 이게 맞아요. 자, 우덜은 보시면, 자, 뭘 보셔야 되냐면 뒤에 실질형 태소가 있어요. 모형 있잖아, 모형. 모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형 태소가 있으니까
시옷을 음절의 끝소리 현상으로 바꾼 후에 그 다음에 뒤 음절의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덜은 자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치다. 아, 이거 중요하지. 이거 중요하지. 거기 보시면 자 리을과 자 기역이라고 돼. 리을 뭐야? 축약 그 다음에 기역. 아주 중요하지. 어떻게 바뀌어야 돼? 다티다 이렇게 먼저 바뀌어줘야죠. 다티다 그 다음에 그렇지 구개음화로 바뀌어줘야 돼. 이거는 뭐였냐면 자 기억나나요? 자 디귿 플러스 히 이것이 티가 됐다가 치가 되는 현상이라고 했지. 구개음화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비슷한 거 되게 많잖아. 뭐가 있어? 거기 나와 있는 다치다, 굳히다, 갇히다 이런 것들 있잖아. 그치? 이런 것들이 다 해당하는 거야. 아, 묻히다, 묻히다. 이걸 또 어떻게 바꿔? 갇혀, 굳혀, 묻혀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이해가지? 그래서 이거 잘 잡아야 돼.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아주 중요한 거니까. 자, 5번입니다. 오늘 여기까지.